캐런베스 연방하원의원의 리커스토어 방화 발언에 대해 케빈 데레온 LA 시의원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데레온 시의원은 베스 의원이 공식 사과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도 내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해제합니다. 학교에서도 실외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UC 버클리가 오는 가을 학기 입학생 수를 3,000명이나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시생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 시의원 대행에 허브 웨슨 전 시의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지구 시의원을 3번 연임한 웨슨 전 시의장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흑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 국면에서 긴장 완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나스닥은 2.53%나 급등했습니다. 내일부터 LA 카운티도 실외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해제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캐런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LA 폭동 당시 흑인 포토들의 리커스토어 방화를 기적이라고 표현한 발언에 대해 케빈 델레온 LA 시의원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델레온 시의원은 베스 의원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차기 LA 시장 선거 후보입니다. 이사면 기자가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캐런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LA 폭동 당시 흑인 폭도들의 리커스토어 방화를 기적적이라고 표현한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시장에 도전하는 케빈 델레온 LA 14지구 시의원은 베스 의원이 기적이라고 표현한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hat was very unfortunate statement because I know that it was their life investment. It was their retirement. If the store burned down to the ground, that means it would be ruined, financially. 델레온 시의원은 캐런베스 하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인 사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the 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 and for that matte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ave every legitimate right, to demand an apology. 차별적이면서 비하하는 발언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시의원은 비판했습니다. 가주식품상 총연합회 캐그로도 리커 방화범들을 두둔하는 듯한 캐런 의원의 발언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캐그로는 사과가 없다면 피켓 시위까지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발언했던 것에 대한 그 사과를 강력하게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케빈 델레온 LA 시의원은 LA 시장에 당선되면 4.29 폭동 행사를 LA 한인타운에서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LA 카운티도 결국 내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해제합니다. 학교에서도 실외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가 내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 수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입니다. 대형 이벤트, 학교 행사도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7일 연속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2,500명 이하로 유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지만 LA 카운티는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확진세가 7일 연속 안정세를 보일 때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장은 2주 안에는 마스크 착용 조치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디즈니랜드와 코첼라도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오늘 백신 접종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단, 백신 미접종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열리는 대규모 뮤직 페스티벌인 코첼라도 오는 4월 행사에서 백신 접종 카드를 확인하거나 마스크를 의무 착용 지침을 실시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UC 버클리가 오는 가을 학기 입학생 수를 3,000명이나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명령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전영훈 기자가 전합니다. UC 버클리가 오는 가을 학기 신입생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법원이 내린 대학생 등록 동결 명령으로 올 가을 학기 입학생 수를 3,050명이나 줄여야 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만약 등록이 축소되면 5,700만 달러 상당의 등록금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 판사가 버클리 지역 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인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해당 단체는 대학생이 늘면서 교통과 소음, 그리고 주택과 환경 문제까지 심각해지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UC 평의사회는 항소법원의 등록 동결 명령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주 항소법원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UC 평의사회는 다시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UC 버클리는 성명을 통해 등록이 줄면 캠퍼스 운영이 힘들어지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수업마저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물가지표가 또 발표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과 비교해도 1%나 올랐는데 이는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생산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하고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 시의원 대행에 허브웨슨 전 시의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흑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4개의 지역 단체들이 웨슨 전 시의장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한 겁니다. 단체들은 10지구 시의원을 3번이나 연임한 만큼 별다른 적응 기간 없이 곧바로 시정일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만큼 차기 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지구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수석 보좌관이 시의원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마크 리들리 시의원과 누리 마티네즈 현 시의장 그리고 허브웨슨 전 시의장은 사실 확인을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증시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 국면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오늘 증시는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반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는 2.5% 폭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2%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1.58% 급등해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예고와 우크라이나 국경 위기로 흔들리던 뉴욕 시장이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일부 병력이 철수했다는 소식에 주식시장이 반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8.1% 급등했고 보잉도 3.7%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증시 반등폭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30대 한인 여성의 안타까운 피살 소식에 한인 사회는 오늘 추모 집회를 열고 증오 범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추모 집회에는 한인 단체뿐 아니라 흑인과 유대인 단체 등 타인종들도 함께 참석해 숨진 이 씨를 애도했습니다. 집회를 주도한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정치인들이 즉각 행동에 나서 결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일 쇼츠 총리와의 회담에서 러시아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병력을 일부 철수했다고 발표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은 어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과 크림반도에서 훈련을 마친 일부 병력이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된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군병력 축소를 발표한 건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도 직접 대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독일 숄츠 총리와 회담을 갖고 러시아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서방과 안보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По поводу хотим мы этого или нет? Конечно, нет.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мы и выдвинули предложение о переговорном процессе, результатом которого 우크라이나 현지의 긴장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일부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해외로 탈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교민 가운데 50여 명이 잔류 의사를 밝혀 대피나 철수를 설득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러시아의 병력 철수 주장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환영한다면서도 진짜 철수를 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협이 여전한 상태라면서 단호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예상일을 하루 앞두고 대국민 설명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중단 없는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병력 철수 주장에 대해선 환영한다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The Russian Defense Minister reported today that some military units are leaving their positions near Ukraine. That would be good, but we have not yet verified that. 아직 우크라이나 주변에 15만 명 정도의 러시아 병력이 배치돼 있어 위협이 여전하다며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침공이 현실화되면 미군 전력을 총동원해 맞설 거라고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defend every inch of NATO territory with the full force of American power. An attack against one NATO country is an attack against all of us. The United States. 앞서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은 전화 통화를 갖고 양측의 안전 보장한 서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A 지역 유일의 PGA 대회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의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톱 랭커들은 물론 임성재와 김시우 등 한인 선수들도 대거 출전해 첫 우승을 노립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GA 투어 랭킹 10위권 선수들이 모두 총출동하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호스트로 나서는 LA 지역의 유일한 PGA 대회이기도 합니다. 세계 1위 존 람은 물론 남가주 출신 콜린 모리카와 등 쟁쟁한 우승 후보들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Obviously, I've played a couple times out here for the Genesis, and it's all a learning experience. This course is one of my favorites out on tour. I think it's a lot of guys, but overall, I'm just glad to be back out here on the PGA Tour and ready to play. 특히 올해는 첫 한인 선수 우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피닉스 오픈을 건너뛰고 이번 대회를 준비한 임성재와 김시우 그리고 이경훈 등이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케빈 나와 제임스 한, 더그 김은 물론 데니리 그리고 LPGA 이민지 선수의 동생 이민우 등 한인 선수들의 선전도 기대됩니다. Obviously, it's a pretty strong field. I would really like to be on the PGA Tour and play out here. So this is going to be a good test. I've played here before at the USAM, so I'm looking forward to it. Wherever I go, there's always Koreans around, which is awesome. Families from Korea, so. 제네시스가 6년째 타이틀 스폰서를 맡는 올해 대회는 무관중으로 치러진 지난해와 달리 많은 골프 팬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회장 곳곳에는 다양한 제네시스 모델이 전시되고 특히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 G90 최신형 모델은 북미 최초로 공개됩니다. Over near the 14th hole, that's our 14th hole lounge. There you'll have the entire Genesis product lineup on display. We have product specialists who are there who you can sit in the vehicles, you can explore them, really get to know them. But beyond that, there's all sorts of great hospitality and activities for golf fans there. 세계 정상급 골퍼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볼 수 있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오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펼쳐집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어제 발렌시아 지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원정 기자가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역구 이름을 한인 참전용사 이름으로 개명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영킴 39지구 연방하원 의원은 플레센티아 우체국 이름을 이라크 전 전사 한인인 김장호 일병의 이름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일병은 지난 2006년 11월 1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차로 순찰을 하다가 폭발물이 터져 사망했습니다. 대한항공 미서부 LA 여객 지점장에 서종우 감사실장이 부임했습니다. 서종우 지점장은 지난 1996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2013년에서 2016년 뉴욕 지점장, 2017년에서 2019년은 경영관리팀장, 그리고 지난해까지 감사실장 역임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어제 오전 8시 41분쯤 발렌시아 남서쪽으로 4.2마일, 스티븐스 렌치에서 서쪽으로 4마일 떨어진 곳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퀸즈보로 브릿지 상단 일부 구간에 보수 공사로 통행이 제한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브릿지 상단 맨하탄 방향 우측 차선을 전면 봉쇄하고 좌측 차선은 매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사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두 차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킹카운티 메트로버스와 전철 내에서 마약을 하는 중독자들이 크게 늘어나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메트로 트랜짓 당국은 운전기사 등 직원들로부터 받은 차량 내 마약 흡연 신고 건수가 지난 2019년 44건에서 2020년 73건, 지난해에는 398건으로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노조 측은 차량 내 마약 연기로 인해 운전기사 6명이 노선 중도에 운전을 포기해야 했고 14명은 두통과 현기증,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남가주 지역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파사디나 지역에는 우박이 쏟아져 동네가 새하얗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해변가에는 천둥, 번개, 그리고 산간 지역에는 강풍도 예보된 상황입니다. 큰 피해 없으시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